네, 키워드로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 오늘의 먼저 살펴볼 키워드는 드디어 공수처입니다. 지난 10일이었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으로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 다들 궁금하실 텐데 어떤 내용이죠? 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수처의 성립과 공수처장의 선발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를 분쇄하는 내용. 두 번째는 공수처 검사의 인력풀을 좀 더 넓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서 위원회 추천을 요청하고 교섭단체는 이에 응해야만 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기간 내에 만일 교섭단체, 그러니까 야당이죠. 야당이 나는 위원을 추천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이 나오면 아예 다른 사람 2명을 넣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 2명이 이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그리고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이렇게 2분을 야당이 추천한 위원 대신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갔고, 또 이제 겸사겸사 추천위원회 요청과 소집 방법, 그리고 이제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런 의결에 관한 조항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공수처 검사의 자격 완화는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을 요구를 하였던 것을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는 것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야당의 비토권을 막는 쪽으로 지금 개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그렇게 개정된 법안으로 야당의 비토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에 대해서 여야의 반응은 어떤가요? 사실은 공수처장 이제 추천위원회에서 야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개정안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기존 현행 7명에서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새로 바뀐 개정안을 보면 이제 3분의 2인 5명만 찬성을 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야권에서 약간 야당에서 2명을 반대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현실상 이제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여야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다르죠. 그러니까 여는 빨리 이제 공수처 출범을 해서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비위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정당성을 이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야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여당이라든지 이제 대통령 정당에 대해서 이 견제할 수 있는 견제 기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정말 무소불위의 수사 권력이기 때문에 이제 반대를 계속하고 있는 야권의 이제 입장입니다. 네. 사실 처음에는 이제 공수처법을 처음 이제 우리가 통과시키면서 여당이 했던 설명이 뭐냐면 야당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괜찮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오용되거나 공수처의 권력이 남용될 우려가 거의 없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근데 이제 비토권을 결국 없애는 방향으로 입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처음 공수처법을 도입을 할 때 했던 설명들이 많이 빛이 바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이 얘기했던 야당의 거부권을 존중하겠다라는 주장이 조금 변질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야당이 반대하는 입장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현행 공수처법에는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규정 뒤에 인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야당이 인사위원을 지명하지 않을 경우에 인사위원 자체가 열리지 않게 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이 부분은 여당이 계산을 못한 거죠. 추천위원회가 있고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추천위원회에서 반대가 나오니까 추천위원회 관련 규정만 정비를 하고 인사위원회에서도 반대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건 아직 정비를 못했죠. 그런데 이제 해석론으로는 공수처법 구조 6항을 보시면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수사처 규칙으로 피해가는 것이 가능은 하다. 수사처 규칙이 추천위원회 법률 규정을 원용하거나 비슷하게 가게끔 한다면 그것으로 운영은 가능하다. 그러나 여전히 법 위반 문제는 야당 쪽에서 제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수처의 권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공수처라는 것은 이제 고위 공직자, 그러니까 정무직 공무원들, 주요 3급 이상 공무원들, 대통령이나 검찰총장 이런 분들 포함해서 고위 공직자와 배우자, 직계, 좀비속 등의 뇌물, 횡령, 배임
공문서 위조, 범죄 수익 은닉 등 공직과 연관된 범죄, 주로 이제 이런 화이트 칼라 범죄나 공직이나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기관입니다.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른 기관과의 관계를 정하고 있는 조항들이 가장 핵심 조항인데요. 공수처법 제24조에는 수사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우리가 수사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가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사처에 즉시 통보를 해야 되고요. 또 이제 뭐 처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해당 수사기관의 사건을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 뭐냐면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관해서 공수처는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일명 말해서 헤드쿼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사실 우려하는 반응도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공수처가 괴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반응도 있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그래서 뭐 양날의 검이죠. 그러니까 지금 권력을 쥐고 있고 정권을 잡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여당 쪽에서 이 공수처를 악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설사 악용은 안 하고 이거를 공명정대하게 하라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지시를 하더라도 공수처장이 과연 그런 사건을 수사하게 될 때 이관을 받았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절대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정말 야당 쪽에서 말하는 괴물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슈퍼 파워가 되는 거죠. 근데 다만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게 계속 지금 보복 정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정말 공수처의 취지와 의미와 의의는 정말 좋습니다만 이것을 과연 어떻게 사용할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용의 단어도 감히 정말 죄송스러울 정도로 문제가 있는 그런 단어이긴 합니다만 이 공수처는 정말 국민이 봤을 때도 현재는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하죠. 네. 그게 보면 독소 조항이 딱 2개가 있어요. 첫째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알기만 해도 무조건 보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수사기관이. 어떤 수사기관이든지 처음에 조사는 몰래 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 단계에서부터 공수처에 알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모든 수사 정보를 공수처가 쥐고 흔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에 관한 사건을 무조건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문제가 뭐냐면 저는 사실 공수처가 다른 기관과 함께 병행해서 수사를 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사건을 가져와서 자기들이 뭉갤 수도 있고 사건을 가져와서 그것만 집중해서 할 수도 있고 다른 기관들이 수사를 못하게 막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배타적으로 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은 정말 문제가 많이 되는 조항들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공정하게 운영을 하게 될지 그 부분은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의의는 좋은데 공수처의 운영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검찰에서 맡고 있는 사건들이 공수처로 이제 이첩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공수처가 출범을 하게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권의 비리, 측근 비리 이런 사건들을 모두 공수처가 가져가려고 할 것이고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 이런 부분도 모두 공수처가 가져가려고 할 것이고 아마 검찰 내부에서 사건을 강제로 이첩하는 것에 대해서 좀 격렬한 저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공수처법 24조 제가 아까 독소조항으로 꼽은 조문들에 대해서 헌법 소원이라든지 이런 반발도 가능할 것 같고 이첩을 거부하거나 이렇게 됨으로써 좀 무리를 빚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권에 대한 수사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가 가져간 다음에 좀 수사를 좀 편파적으로 한다든지 열심히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작용도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과연 이 시점에서 공수처 출범을 이제 강행을 시켰냐?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징계 그 결정도 왜 굳이 하루 만에 그렇게 무리해서 새벽까지 진행을 하면서 결론을 내렸냐? 이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의문점이거든요. 원전 수사라든지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울산 4.15 이런 지방선거에 대한 이런 것들
또 뭐 윤석열 가족에 관한 이런 수사들은 당연히 이제 공수처로 넘어가긴 할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은 과연 그 사실은 윤석열 뭐 직계 가족의 이런 부분들보다는 정말 원전, 그 다음에 라임 사태, 그 다음에 울산 4.15 지방선거의 이런 부분들을 과연 공수처가 가지고 가서 이것을 명백하게 수사를 할 것인가 이런 의문인 거예요. 네, 그럼 변호사님은 윤 총장의 징계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정직 2월이라는 거는 좀 어디다 쓰기도 좀 애매한 징계긴 하거든요. 중징계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고 또 경징계라 하기에는 좀 너무 또 강하고. 왜 정직 2월을 했냐? 위법성 논란을 피해 가면서도 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공수처를 출범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윤 총장의 손발을 묶어놓고 그 사이에 공수처를 출범시켜서 사건들을 가져오겠다. 이런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공수처를 출범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을 번 거죠. 이 시점에서 윤석열 총장이 2개월간의 그러니까 정직 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제 그 밑에 있는 어차피 수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는 이 윤석열 총장의 그 2개월 정직은 본인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직이라도 같다는 그런 멘탈적인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게 과연 2개월 그러니까 공수처가 출범한 시점에서 어떻게 향방이 갈릴지는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죠. 초대 공수처장에 많은 관심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인물이 공수처장을 맡게 될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우선 뭐 공수처장의 정년은 이제 65세이고 임기는 이제 3년입니다. 우선 지금에서는 이제 추천위에서 5표를 얻었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제 전현정 변호사가 추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그동안 이제 수사 및 조직 운영 경험이 없는 검사 출신의 인사가 적합하다고 해서 이 두 분을 이제 반대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 개정안을 바꿔놓고 현재 상황에서는 이 두 분을 다시 이제 추천위에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농후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왕 법을 바꾼 김에 좀 더 새로운 후보들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나중에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조금 더 정권 친화적인 분을 공수처장으로 올리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여당 친화적인 인물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현재 주변 반응의 흐름으로 봤을 때 조금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미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변 반응이 조금 나빠도 이 정도는 괜찮다. 충분히 다 무마시킬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한 번에 끝내버리고 이 이슈를 빨리 덮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이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여당 친화적인 인물을 뽑았을 때는 과연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확실히 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던 라임과 원전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국민들은 판단하실 거고 결과론적으로 어떤 인물이 어떻게 공처장이 될지는 모릅니다만 현재 입장에서는 여당 쪽 친화적인 인사가 됐을 때는 분명히 국민들의 반발이 클 것 같고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그런 인물을 할지가 이제부터는 특히 여당에서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 공수처가 될지 정권의 공수처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기권표를 던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주의를 위한 검찰개혁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민주주의 없인 검찰개혁도 없다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 의결되었는데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지위고하를 막론한 공정한 수사를 통해 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길 희망해 보겠습니다.